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만날 기회를 무산시켰던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행정단위였던 두 시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합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천년을 함께 해온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을 위한 시도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청사의 위치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론을 내지 않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현재의 기능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합 논의를 두 지역의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해 산적한 현안과 시도 통합 논의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재통합은 95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이래 50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쯤 뒤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통합을 할지 말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마당에 가장 큰 쟁점이 통합청사를 어디에 두느냐였다니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데 1년, 시도민 공론화 절차를 밟는데 최소 6개월. 사실상 민선 7기가 아니라 8기 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시도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시도 간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행정적 절차도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물론 전남 시군의 의견까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완전 통합까지는 빨라야 2030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양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상호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시도나 어느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통합 논의에 앞서 시도 간 대립 요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갈등의 숙주가 돼버린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문제, 그리고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광주 전남 상생의 걸림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시도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통합 논의는 국립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2022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공론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경북권과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권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흐름에 맞춰 광주와 전남 역시 통합의 깃발을 올리긴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 때나 가능해지면서 이번 합의로 신중 모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평 일가족을 감염시킨 코로나19가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2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는 일시 폐쇄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살 B씨 일가족 중 초등학교 1학년생 딸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양은 무증상 감염자로 지난주에는 한평교육청 영재교육원 수업도 받았습니다. 8개 학교 40명이 함께 수업한 것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수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 이제 운영이 어렵죠. 이번 주는 원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B씨의 조카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씨의 조카와 아들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일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99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실시됐는데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당분간 타 지역 방문이나 다중시설 이용 및 불효불급한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현재 자가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는 175명. 방역당국은 1: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1:1 전담제로 실시하여 수시로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140번 환자를 고리로 한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조용했던 농촌마을 한평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에서 닷새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서울 구로구 주민이 서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고 광주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KTX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고 광주의 한 식당 등에서 접촉한 지인 1명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연기되기까지 했죠. 어느새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등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의 한 고등학교.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무리 정리가 한창인 수험생들에게 올해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랑 잘 쓰고 다니면은 다 같이 그냥 한 명도 안 걸리고 같이 수능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수능 날에 또 터질 수도 있어서 모두가 또 마스크 조심히 쓰고. 학교에서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집도를 낮추는 것은 기본이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도 최대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실시되는 만큼 고3 수험생도 예외 없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등교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올해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저희가 관리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서 공부하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책상이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고 교육 당국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험생 책상에 안면 방역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 12월 1일에는 시험장 특별 방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일정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원격 수업이 실시되는 일주일 동안의 컨디션 유지와 함께 민원 없는 시험장 방역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는 내년 4월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이대로 6달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를 정지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애끓는 가슴 속에 아이를 묻은 지 1년 만에 상복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침묵 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묻을 수 없다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이번엔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특조위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아쉬움만 남긴 채 다음 달이면 활동을 마칩니다. 7번째 기일인 내년 4월 16일이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7년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 유족들은 그래서 버스 이름도 416 진실버스로 지었습니다.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출발한 416 진실버스는 희생자들의 고향인 안산을 거쳐 슬픔의 바다인 진도 팽목항, 그리고 끝내 가보지 못한 수학여행지 제주도까지 전국 28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21일 동안 3,100km의 대장정을 했던 이유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대통령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또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함께 올렸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10만 국민 동의 청원, 국민의힘으로 조기 완료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6년 반 넘게 이어져온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단 한 가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수원이 한빛원전 5호기의 부실공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본부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이 부실하게 보수 용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를 완전 냉각하는 등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빛 5호기는 지난달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시험 가동 중 증기 발생기에 문제가 발생해 발전을 멈춘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2년 만에 재개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영환 광주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용역이 2년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다며 민선 7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경계조정안을 마련한 뒤 자치구별 실태조사와 구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향후 세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여성영화제가 오는 10일부터 엿새간 광주극장과 롯데시네마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광주 여성영화제에서는 개막작 태어나길 잘했어를 비롯해 모두 52편의 여성영화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 힘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91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91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주제에 대해 독립이라는 열매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학생들의 용기와 희망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온라인 역사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8월에 관련 법안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